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무료채굴들을 좀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전부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도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다뤄드리긴 했는데, 좀 한 번에 간결하게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께 이 영상 하나로 좀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캠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테슬라 코인입니다. 자, 이름부터 굉장히 스캔 냄새가 풀풀 나는 이름이죠. 자, 보시면은 다운로드 횟수는 5,000회 이상인데 이 출시된 지는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이제 채굴의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엔 잘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테슬라 코인에 대해서 이 공식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사이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코인을 만들었던 회사의 이름을 눌렀더니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들을 캐주얼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테슬라 코인이라는 엔터테인먼트 무료채굴을 만듦으로써 약간 이슈화를 한 것 같은데 딱히 기능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똑같이 이제 버튼 하나로 채굴이 되고 이 겟 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광고가 나옵니다. 자, 그런 형식으로 채굴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마이닝 어플 내에서 채팅 기능도 역시나 나와 있는데 이 채팅 기능은 뭐 그냥 부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 자, 과연 그럼 이 테슬라 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공식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백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드맵도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진도 안 나와 있고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커뮤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냥 무료채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채굴 누르면은 광고가 나온다는 점까지 완벽하게 스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료채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특징으로 정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톡트 코인입니다. 톡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심볼 자체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보시면은 똑같이 24시간마다 마이닝 되는 것으로 여기 확인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입하기 싫은데 불구하고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입까지 했습니다. 커뮤니티도 중국 커뮤니티, 영어 커뮤니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중국 커뮤니티와 영어 커뮤니티 두 개로 나뉜다는 그 점을 보면은 항상 중국에서 만든 프로젝트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영어권에서 만든 프로젝트면 중국어를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넣더라도 다양한 언어들을 먼저 넣지 딱 두 개로 나눠서 넣진 않습니다. 이런 점 특징으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도 중국계 코인이다라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UI 구조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UI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 역시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일단 이 지갑 내에서 보시면은 어플 설치형이 아니라 웹 채굴형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에 대한 내용이나 다양한 뭐 메타버스, 뭐 NFT 마켓플레이스 이런 부분들도 눌러보면은 아직 공개가 안 됩니다. 백서 내용조차도 12월 17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뜨고 이 메타버스나 NFT 거래소 뭐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개될 것이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중국계 프로젝트인 점이 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국계 프로젝트가 다 스캠인 건 아니겠지만 99.9%가 스캠이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피해야 될 1차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열심히 홍보되고 있는 이제 시드 마이닝이라고 해서 행스터즈 말고 중국계 코인 시드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야토시랑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코인들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톡트 네트워크 자체도 시드 마이닝과 굉장히 유사한 심볼을 가지고 있고 특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3대 레퍼럴 적용된다는 점과 UI 구조, 마케팅 방법까지도 굉장히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될 첫 번째 요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시드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 보면 백서 내용도 불보듯 뻔하게 자신들의 뭐 기술력에 대해서만 뭐 있어 보이듯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력만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들은 저는 좀 믿고 거르는 편입니다. 물론 이 범주는 무료채굴 범주이기 때문에 기술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거르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상처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점은 굉장히 단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 LTE 프로입니다. LTE 월렛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 출시되었는데 일단 홍보되는 이제 이 내용 자체도 그렇고 제가 이전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3년 안에 100만 장자 10만 명 만들기라는 이 문구 자체도 이미 굉장히 허황된 그런 문구입니다. 말이 됩니까? 3년 안에 100만 장자 10만 명 만들기라는 말이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구조를 만드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탈중앙화 지갑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주류 통화에 대해서 거래를 만들겠다. 그래서 양적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사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다시피 들어가 보면은 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 블록체인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대규모의 파트너스들이 있는 정도면은 기사화돼서 벌써 유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이슈화가 되었을 텐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파트너들에 대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아무런 관련 정보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허구의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에도 이렇게 자신들의 뭐 얼굴을 나타내면서 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튜브 댓글들은 현재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스캠이다, 내 잔액이 모두 사라졌다, 사기 프로젝트 100%다 이런 글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 월렛 어플이 삭제되고 LT 프로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LT 월렛에 일단 재단에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재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우리들의 좀 더 신뢰성을 가지고 채굴할 수 있겠죠. 일단 허황된 스캠 특징을 모두 가진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사들 어딜 봐도 이 LT 월렛 또는 이 회사 이름인 파워하우스 콜로니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유저들 평가도 최악이라는 점, 그리고 이 플레이스토어 평점까지도 조작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믿고 채굴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콜리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앱 정보를 살펴보시면은 커뮤니티 기반 토큰이다라고 적혀 있고 이 클라우드 마이닝 시스템이란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없고요.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크립트러쉬 경주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해당 이 마이닝 앱을 채굴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이닝을 쉽게 만든다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모바일 앱, 친환경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외에는 특징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특징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이 커뮤니티와 클라우드 마이닝만을 강조하면 저는 거릅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 뒤처지지 말라면서 포모 현상을 유도하지만 채굴하면 돈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채굴해야 된다고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찍어내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MDQ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초기 마이닝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제 폴리곤 기반 네트워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역시 적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토큰을 조기에 채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DApp이 곧 출시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보이는 앱 정보이지만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면 아무런 기능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거의 다 준비되었고 곧 제공될 예정이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내용도 좀 살펴봤는데 경품 조기 출시라고 해서 레퍼럴에 대한 혜택들에 대해서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천 코드에서 50개 이상의 유효한 가입을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 50개라는 게 과연 인플루언서 말고 가능한 유저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 경품 조기 출시라고 해서 에어드랍 내용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모든 인출이 완료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인출에 대한 부분은 뭐 어디에 대한 인출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이 현금화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인출이 가능한다 해도 분명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출금하기까지 그 필요한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인출한다고 해도 그 상당하는 그 가치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보고요. 이 외에는 다른 특징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나 좀 위험해 보이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마이닝 구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고 사용처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식 SNS 어딜 봐도 이 레퍼럴 홍보 관련 내용만 도배되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마이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기부여와 정확한 사실 적시가 필요한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채굴할 이유도 없다는 그 내용 중에 하나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볼 겁니다. 이 채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채굴이 가능하고요. 메타데이터 미래를 위한 세계 통화라고 적혀 있고 미래의 자산은 지금 선택하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나 중국과 영어의 이름이 공존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쉽지 않은 메타데이터라고 적혀 있고 메타데이터 자체는 균질화 토큰이지만 비균질 토큰을 만드는 모든 내용과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앞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 거래 및 전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세계 통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뭐 어떤 사이트를 봐도 로드맵과 뭐 개발진 공개 유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뭐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쉽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이 해당 사이트에 이 도메인을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에 나오는 정보는 역시나 중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 냄새가 너무 나는 프로젝트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불분명한 사용처와 로드맵, 그리고 웹책을 치고 잘된 것 하나 본 적이 없다는 점과 이 찍어내는 프로젝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여섯 가지의 프로젝트를 좀 몰아서 살펴를 봤고요. 좀 제가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간결하게 살펴봤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모아서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특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마이닝과 커뮤니티 기반 마이닝 시스템만을 강조하거나 터무니없는 가치를 내세우며 마케팅하거나 마땅한 사용처도 없는 게 있어 보이는 척하거나 그나마도 파트너사가 있어서 들어다가 보면 허위 사실이거나 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프로젝트 비슷한 UI 구조를 가졌거나 광고만 엄청 노출이 된다는 점, 확실한 이슈 사항 없이 NFT 마켓플레이스나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재단과 개발진의 공개가 안 되는 점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스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스캠이다라고는 판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몰아서 살펴보면은 이 부분들은 꼭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인 내용들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마이닝과 커뮤니티 기반 마이닝 시스템만을 강조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 확실한 사용처가 존재하거나 확실한 파트너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파트너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의미 부여가 될 것 같고요. 별별치 않은 파트너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중국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과 UI 구조가 비슷하지 않은 점, 그리고 광고가 없거나 적당한 수준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확실한 이슈머리로 많은 유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좋은 점이라 생각을 들고요. 재단과 개발진의 공개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홍보가 되고 있는 무료 채굴들과 제가 생각하는 정말 99% 스캠일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영상에 다뤄드렸던 이 프로젝트만을 모아서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점들은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무료책을 탐사대님과의 이제 콜라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앞으로 좀 전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